사이다 무비튼. 아빠가 내게 준 용돈을 엄마가 가로채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빠는 워커홀릭으로 홀로 해외 출장 중이고 집에 돌아오는 건 연말연시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단둘이 지냈다. 무난한 성격의 엄마는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쇼핑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많았다. 내가 대학에 붙고 나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전화로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지낼 수 있게 해주마 라고만 말했다. 홀로 해외 출장을 할 정도로 능력 좋은 아빠 덕분에 어릴 때부터 돈에 어려움 없이 자랐었다. 하지만 연말이 되자 엄마는 갑자기 요즘 아빠 일이 많이 어렵대. 미안하지만 학비밖에 못 해줄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빠의 일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다. 순간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비를 지원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으므로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먼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부터 찾았다. 다행히 바로 좋은 알바 자리를 찾았고 다른 알바생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 뿐이었다. 알바생 중에는 장기간 일해온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좋은 알바 자리였다. 음식점 알바였기 때문에 무료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 점도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가게 점장님은 이 가게는 대학 근처에 있어서 옛날부터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일하러 왔지. 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 라고 말씀하셨다.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생활비와 식비, 그 외 잡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로 휴일이나 저녁 시간대에 일해서 돈을 벌었다. 저녁엔 알바를 하고 낮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문제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었다. 아빠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셨지만 나는 그다지 욕심이 없었다. 때문에 엄마처럼 자주 쇼핑을 하지도 않았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는 편이어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동네 식당에 가서 먹곤 했다. 이러한 내 성격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 생활을 보내던 나는 연말이 되어 부모님 집에 돌아갔다. 때마침 아빠도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다. 내가 먼저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는 오시자마자 내게 용돈은 충분하니? 부족하면 더 올려줄게 라고 했다. 나는 멀뚱히 아빠를 쳐다봤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아빠의 해외짐과 많은 양의 선물들을 보고 나니 정말 아빠 일이 힘들어진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아빠는 옛날부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많은 양의 선물을 사오셨다. 그 중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었지만 그런 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만이었기에 아빠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 마음에 드는 선물들을 사오시곤 했다. 내 옆에 있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용돈을 받아본 적 없는 나는 솔직하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엄마를 노려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용돈 주라고 내가 송금한 돈은 다 어쨌어? 아빠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말했다. 이럴 수가. 알바를 하며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덕분에 친해진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나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나와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내 용돈을 가로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설마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다. 엄마는 여행과 맛집 탐방에 내 용돈을 마구 써버렸을 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 본인을 위해 써버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화가 나기는커녕 엄청난 허탈감이 들었다. 아빠는 해외 출장도 따라오지 않은 주제에 아들의 용돈까지 가로채다니. 이제 너에게 쓸 돈은 없어. 이혼해! 라고 버럭 소리친 후 눈이 오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울면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내게 아빠는 오히려 잘 됐어 라고 휘죽 웃으며 아빠는 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위자료만 많이 쥐어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엄마를 내쫓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태연이 이런 말을 하는 아빠의 행동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듬해 초 이혼하게 되었고 친권은 아빠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빠는 20살 연하의 부하 여직원과 결혼했다. 20살 연하라니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사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유부남인 아빠가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조금 거북했다. 확실히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 하지만 내게는 양쪽 모두 남이 아닌 부모였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다. 딱히 엄마가 싫어진 것도 아니었고 굳이 말하자면 일로 바빴던 아빠랑 사는 게 더 어색했다. 아빠는 해외 출장이 끝나면 고향집을 팔고 도심 근처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셋이서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가 집안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 둘은 신혼일 텐데 그 사이에서 나는 방해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아빠의 재빨랐던 손절로 보아 아빠는 처음부터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 확신했다. 확실히 엄마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아이의 생활비를 가로채다니. 누가 봐도 막장 부모의 행동이었다. 다행히도 내가 알바를 할 체력이 남아있었기에 망정이지 알바가 힘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걸 알고도 엄마는 내 용돈을 가로채 자신의 유흥을 위해 모두 써버렸다. 하지만 아빠도 유부남인 주제에 나이 어린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자 오히려 잘됐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내가 엄마를 쫓아낼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서 왠지 속연치 않았다. 나는 오히려 잘됐어 라며 휘죽 웃던 아빠의 얼굴이 증오스럽게 느껴졌다. 아빠는 이곳에 함께 살면서부터 내게 신경을 잘 써주긴 했다. 신혼인 만큼 신혼인 아빠가 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계속 떨어져 지낼 만큼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아빠와 같이 살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알바를 관둔 나는 대학 졸업까지 아빠에게 받은 용돈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고 지금도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신다.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간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애초에 그 돈은 내 돈도 아닌 아빠의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원망하는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충격적이긴 해. 아빠와도 연락하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 끝나고 난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가족의 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